안녕하세요.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지난 7월부터 출제 기준이 2010 버전에서 2016 버전으로 변경되었죠. 내년 2021년까지는 병행돼서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기적 ITQ 엑셀 교재의 140페이지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2016 버전으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부터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2016 아이콘 더블 클릭하고요. 새 통합 문서 한번 클릭하시면 통합 문서 1 빈 문서가 실행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바꾸는 방법, 파일 클릭하시고요. 옵션에 가셔서 다음을 기본 글꼴로 사용하겠다.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굴림으로 바꿔야 되겠죠? 목록 단추 클릭하신 후에 굴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그대로 11포인트로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해야 변경한 글꼴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엑셀을 종료하셨다가 다시 한번 엑셀 2016을 실행시켜 주시면 새 통합 문서 다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굴림의 11포인트로 글씨가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열 너비를 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열 머리글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숫자 1을 직접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 모양과 열 너비가 변경된 시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2010은 엑셀 시트가 기본 3개였지만 2016은 기본 시트가 1개입니다.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시트 1을 옆으로 드래그해서 복사, 한 번 더 드래그해서 복사해 줍니다. 시트 1번부터 더블 클릭하셔서 시트 이름을 변경해 주셔야 하는데요. 제1작업, 시트 2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3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으로 바꿔줍니다. 자, 제1작업 시트로 돌아와서요.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켓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파일에서 저장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만약에 파일에서 저장 버튼 누르셨다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뜰 텐데요.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내 PC에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하이픈이죠. 여러분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는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기본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표서식 작성부터 작업해 볼게요. 표서식 작성 및 계산은 총 240점인데요. 표서식 작성이 100점, 그리고 계산 문제 20점짜리 7문제 출제돼서 140점. 제1작업이 총 240점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제목과 결제란은 조금 이따가 작업을 하고요. 우선 B4셀부터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에다가 작업하셔야 되죠. B4셀에 클릭하시고 관리코드 탭키를 누르시면 옆칸으로 커서가 이동됩니다. 모델명, 연료, 제조사, 중고가 쓰시고 한 셀에 2줄을 쓰셔야 돼요. Alt, 엔터 치셔서 밑에 줄에 10,000원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탭키 눌러서 옆으로 가고요. 연비도 마찬가지로 Alt, 엔터 키를 누르셔서 단위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기로 연비 띄우고 순위, 직영점. 자, 관리코드 밑에부터 그대로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비 순위와 직영점은 함수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문제에 제시된 요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타이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B13셀에도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도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 합계 입력해 주고요. 3번, 4번도 문제 번호니까 안 쓰셔도 되죠. 자, G의 13셀에다가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 10,000원. 밑에 관리 코드 입력하시고요. 관리 코드 옆에 H14셀은 굳이 타이핑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문제에서요. 유효성 검사로 표시를 해줄 거기 때문에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Alt, 엔터, 단위 또 써줘야 되네요. 자, 타이핑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조건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부터 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열의 화면을 좀 크게 하고요. 작업을 할게요. 자, 열의 너비가 좀 좁아서 모델명 연료가 보이지 않네요. 열과 열 사이에 열 머리글이죠. 열 머리글 사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긴 글자 수에 맞춰서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D열도 마찬가지로 D와 E 사이의 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13셀부터 D의 13셀까지 병합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3개를 드래그를 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B의 14부터 D의 14까지도 드래그를 하시고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F13부터 F14까지 G의 13부터 I의 13까지를 한 번에 드래그 하셔서요. 홈 메뉴에 맞춤 부분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한꺼번에 병합하실 수 있습니다. 자, F13과 14의 테두리 넣어줘야 되는데요. 먼저 밖에 거 먼저 작업할게요. B4셀부터요. J의 14셀까지 전부 다 블럭을 잡으신 후에 글꼴 부분에 오시면 테두리가 있습니다. 화살표 버튼 클릭하셔서요. 모든 테두리를 한번 넣으시고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줍니다. 자, 전체 블럭 잡혀 있을 때 저는 가운데 정렬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B5셀부터 J의 12셀까지만 중간 부분만 블럭을 잡으신 후에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13, 14의 대각선 X 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셀 서식이죠. 테두리로 가시면은요. 선 종류를 고르시고 대각선 하나, 대각선 하나. 자, 선은 기본적으로 실선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왼쪽, 오른쪽 대각선만 클릭하셔도 무관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X 표시가 적용이 됐네요. 자,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우리가 이미 옵션 버튼을 이용해서 적용했습니다.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랍니다. 작업해 볼게요. 숫자 및 회계 서식. 여기 보니까 F5부터요. H12셀까지 숫자입니다. 오른쪽 정렬할게요. 오른쪽 정렬. 자, 그리고 중고가랑 주행 기록은 1000단위가 넘잖아요. 문제에 입력된 걸 보니까 1000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중고가 블럭 싹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주행 기록도 블럭을 잡아서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 스타일이죠. 1000단위 구분 기호를 한번 클릭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회계로 표시가 돼서요. 오른쪽이 약간 공간이 생겼는데 연비는 공간이 없고 딱 붙어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꼼꼼하신 분들은 이걸 보셨을 텐데요. 연비 부분도
옆에 선과 좀 간격을 두고 싶으시다면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걸 숫자로 바꿔주시면 약간 간격이 떨어질 거고요. 소수자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소수자리 늘림 버튼 한 번만 클릭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조건으로 와서요.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아까 테두리 넣을 때 미리 작업했었죠? 조건 1번은 끝이 났고요. 도형 제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위에 도형을 넣을 건데요. 자, 먼저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었습니다. 사각형의 네 번째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B부터 G까지, G의 중간쯤까지 드래그해서 그릴 거고요. 너무 작아요 하시는 분들은 행의 높이는 시험 문제의 점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과 4 행을 약간 넓히시고요. 2와 3행도 넓히시고 1과 2행 사이도 적당히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보기 좋도록 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을 하고요. 신규 등록 중고차 상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래요. 굴림에 24 검정색에 굵게 채우는 건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도형에 자, 굴림이요. 그 영어 글꼴 지나서 좀 하단 부분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굴림 선택해 주시고요. 자, 크기는 24 그대로 해주면 되겠고요. 글씨 색깔 바로 밑에 가라고 되어 있죠. 화살표 누르셔서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자, 굵게 첫 번째 가가 굵게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우는 건 노란색입니다. 페인트통 표준색의 노란색으로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 지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림을 봤을 때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해 주셔야 되죠.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두 개 다, 가로 세로 두 개 다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림자를 아직 안 넣었죠? 그림자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시면 도형 효과에 있습니다. 그림자에서 오프셋, 바깥쪽이란 뜻이죠?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클릭. 자,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신규 등록 중고차 상세 정보. 자, 이렇게 해서 제목 도형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결제란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할 거예요. 원본은 삭제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참고해서 이렇게 결제란을 만들 건데요. 원본을 삭제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와 겹쳐지지 않는 저는 한 L의 16셀쯤부터 결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옆으로 가서 담당, 옆으로 가서 팀장, 탭키 눌러서 옆으로 가서 이사. 총 8개의 칸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테두리를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줍니다. 가운데 정렬도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의 2개의 칸을 블럭을 잡으셔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병합이 되고요. 글씨를 세로로 써야 하죠. 자, 왼쪽 위에 보시면 방향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클릭하셔서 세로 쓰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열의 너비와 높이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정해진 수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열의 너비도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행의 높이도 16과 17은 약간 높게, 17과 18은 도장 찍을 난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작업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복사하셔야 됩니다. 8개의 다 완성된 칸을 블럭을 잡으셔서요. 복사를 할 건데 그림으로 복사할 거잖아요. 홈에
보시면 복사 옆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하시면 되고요. 창이 뜨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형식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붙여 넣을 곳은 H에 1셀에다가 붙여 넣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V로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제2열에 맞추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밑에 우리가 관리 코드랑 연비 계산하다 보면 칸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미리 H열과 I와 J를 좀 넓혀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눈금선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제란 바닥에 눈금선이 비춰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실무에서 이렇게 투명한 결제란을 하얗게 채우고 싶어요 하실 때는 페인트 통을 하얀색으로 채우셔도 무관합니다. 시험 때도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요. 저는 확인란은 그대로 투명하게 하고요. 눈금선을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요 하실 때는 메뉴 중에 보기에 가셔서 눈금선의 체크를 빼주시면 시트에 눈금선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저는 클릭할 때 제가 어디에 클릭했는지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도록 눈금선은 계속 보이게끔 할게요. 자, 원본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원본을 드래그해서 삭제하시는 것보다는 그 높이나 너비 조정한 것도 완전 삭제하기 위해서 열 전체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열 머리글이죠. 열 머리를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삭제, 밑에도 16과 17행을 머리를 드래그를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삭제하시는 게 원본을 완벽하게 지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제란 작업이 완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셀의 색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4부터 J4까지 이 콜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란 뜻이죠? B4부터 J14까지 콤마는 떨어져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G14, I14 영역 주황색으로 채우겠습니다. B14부터 J의 14까지, B의 4죠? B의 4부터 J4까지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요. G의 14 클릭, I의 14 클릭하셔서 홈에 있는 페인트 통 표준색의 주황으로 설정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유효성 검사하겠습니다. H14셀에다가 관리 코드 영역이 표시되도록 하래요. 자, H14셀에다가 유효성 검사 작업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 버튼이 있네요. 바로 위에 그림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해줄 거고요. 목록으로 하면 원본 부분이 활성화가 되네요. 원본에 클릭하시고 원본은 어디냐? B의 5부터 B12 영역이 되겠습니다. B의 5부터 B의 12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목록 버튼이 생겼고요. 목록 버튼에서 관리 코드 목록이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셀 서식 작업해 보겠습니다. H5부터 H12셀까지 블럭을 잡으시고요. 셀 서식을 이용을 해서 숫자 뒤에 킬로미터 표시할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셀 서식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천 단위 구분기호도 넣으셔야 하니까요. 샵, 콤마, 샵샵 0을 하시고요. 형식 부분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넣으셔서 킬로미터 입력해 주시고 쌍따옴표 닫으면 됩니다. 샵, 콤마, 샵샵 0 쌍따옴표로 입력하고 싶은 뒤에 붙이고 싶은 글자를 넣어준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F5부터 F12 영역에 대해서 중고가로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F5부터 F12까지 블럭 잡으시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름 상자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중고가라고 쓰시고 엔터키만 치시면 자동으로 이름 정의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볼까요? 이름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가라고 뜨죠. 자, 함수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요. 연비 순위를 구할 건데요. 연비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에다가 위자를 붙이시오. 랭크 EQ 함수 사용할 거고요. n%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위자도 붙일 겁니다. 자, 2010 버전에서 쓰던 랭크 함수와 동일합니다.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요. 등호 쓰시고 R, A, N, K 쓰다 보니까 랭크 EQ 함수가 보이네요. 더블 클릭하고요. 함수 마법사를 불러오는 단축키 컨트롤 A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라고 하면 순위를 구할 값인 거죠. 자, 저는 지금 소나타 뉴 라이즈라는 모델의 연비가 전체 연비 중에서 몇 등인지 여기다가 출력을 하고 싶은 거니까요. 넘버는 내 모델의 연비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REF에다가는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연비 전체 중에서 몇 등인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연비 전체에 드래그 하시고요. 우리가 순위를 매번 구할 게 아니고 채우기 핸들로 끌 거기 때문에 전체 범위는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움직이지 말라고 키보드에 있는 F4번을 누르셔서 절대 참조로 고정해 줄 겁니다. 이렇게 달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게 절대 참조로 고정됐다는 뜻인 거죠. 자, 마지막 오더에는요. 0을 쓰시거나 생략을 하시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높은 점수가 1등이라는 거죠. 0이 아닌 값, 숫자 아무거나 0 아닌 아무 숫자나 입력을 하시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지고 낮은 숫자가 1등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위에 수식 입력줄, 수식이 완성된 곳 뒤에다가 클릭하셔서 n% 기호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넣으시고 쌍따옴표로 위자를 쓰시고 쌍따옴표를 닫고 엔터키를 치시면 결과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로 끌었더니 테두리 모양까지 따라왔습니다. 옆에 자동 채우기 옵션 버튼을 바로 클릭하셔서요. 서식 없이 채우시면 계산식만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직영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서울, 2이면 경기 인천, 나머지는 전부 다 기타로 구하랍니다. if와 mid 함수를 이용을 할게요.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하시고 등호를 먼저 쓰고 if 함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 창을 불러올 거고요. 자, if의 첫 번째 칸은 조건을 넣는 부분인데요. 지금 조건은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어야 됩니다.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우선 가지고 와서 그게 1인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함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이름 상자에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중간 글자를 출력할 수 있는 mid 함수를 선택을 할 거고요. 자, 텍스트는 관리 코드 중에서 스타트 넘버는 몇 번째부터 글자를 출력할 거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에 있는 한 개의 글자가 1이냐 아니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 번째부터 한 개의 글자가 자, HD1-002에 세 번째에 있는 요 한 개의 글자가 출력이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if 사이를 클릭하시면 if 창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조건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비오셀에 있는 세 번째의 한 글자가 무엇이냐? 1이라면 자, 문자이기 때문에 관리 코드에 이 알파벳과 하이픈 문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숫자 1도 문자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쌍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하죠. 이 1이 맞다면 서울이래요. true에다가 서울이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타이핑 해주시고요. 아니라면 1이 아닌 나머지가 전부 다 경기 인천이었다면 여기다 경기 인천 쓰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2라면 경기 인천이고 아닌 건 기타이기 때문에 펄스에서 다시 한번
if 함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if. 자, 그리고 조건을 다시 한번 써줘야 되겠죠? 자, 조건은 관리 코드 세 번째 글자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또 mid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텍스트는 관리 코드고요. 나의 관리 코드고요. 세 번째부터 한 개의 글자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if문으로 돌아오셔야 되죠. 두 번째 if에 클릭하셔서 이게 요번에 뭐냐면 너라면 이라면 그렇다면 그게 true, 사실이라면 경기 인천으로 출력을 할 거고요. 아니면 기타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가 됐네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끄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은 2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번 문제요.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의 평균을 구할 건데요. 새 서식을 이용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고 SUMIF와 COUNTIF 함수를 이용을 하랍니다. 평균 구할 거면 에버리지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요. SUMIF로 합계를 내고 COUNTIF로 개수를 내서 요거를 나누기를 해주시면 그게 바로 평균이 되겠죠. 자,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 합계를 내시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수를 구하신 다음에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 넣을 부분이죠. 2의 13셀에 클릭을 하시고요. 먼저 하이브리드 차량인 것에 연비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차량인 거 요거랑 19.5랑 16.2를 더한 게 나오면 되겠네요. 등호 쓰시고 SUMIF 컨트롤 A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 창을 띄울 거고요. 자, SUMIF 함수는 인수가 3개네요. 랭지는 조건 범위, 크리테리아는 조건, 마지막은 더할 범위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하이브리드 차량인 게 조건입니다. 연료 종류 중에서 이 중에서 조건은 하이브리드인 것만 계산을 할 것이다. 자, 하이브리드를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타이핑하다가 혹시나 오타가 날까 싶어서 입력되어 있는 값 중에 하이브리드를 클릭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SUMRANGE 더할 범위인 거죠. 자,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면 연비의 평균을 낸다고 했는데 평균 내기 전에 우리는 합계 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연비를 드래그를 해주시면 연료가 하이브리드인 것의 연비의 sum, 합계를 구했습니다. 35.7이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개수로 나누게 되면 평균이 계산이 되겠죠. 자, 수식 입력줄 뒤에다가 클릭해서 슬래시 나눌 거예요. 무엇으로? 개수로. 개수 구하는 COUNTIF 함수 들어갑니다.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 창 열 거고요. 자, COUNTIF는 조건 범위와 조건만 넣으면 끝이 나네요. 조건 범위 아까와 동일합니다. 연료 중에서 조건은 하이브리드인 것 확인해 주시면은요. 더한 것을 개수로 나눴기 때문에 평균이 결과가 나왔네요. 셀 서식을 이용을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소수 자리가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손댈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라도요, 요게 소수 자리가 너무 많아요, 적게 나왔어요 하시는 경우에는요, 표시 형식에 있는 소수 자리 늘리기, 줄이는 걸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출제됐네요. D로 시작하는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의 합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자, ITQ 시험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출제됐을 때 조건을 내용에 입력되어 있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2의 14셀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dsum 컨트롤 A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3개의 인수가 나오는데요.
요거 그냥 외우시는 게 기억하시기 편할 수도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내용 전체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전체라고 해놓고 왜 옆에는 안 잡죠? 여기는 우리가 함수로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한 자료만 데이터베이스로 잡아줍니다. 필드는 계산을 하려고 하는, 합계를 내려고 하는 필드의 머리를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주행기록의 합계를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행기록의 열 머리죠. 주행기록 H4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조건인데요. 앞에서 풀었던 썸이프와 다르게 dsum은 조건을 필드명과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조건이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연료가 가솔린인 것 두 개를 같이 잡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답이 출제가 되죠. 자, 요거 숫자가 저는 천 단위 구분기호 찍고 싶은데요.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기 좋게 찍으셔도 되고요. 그냥 두셔도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5번 문제요.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 계산할 건데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을 해서 구하라네요. 우리 아까 앞선 그 표 서식 문제에서 이름을 이미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라지 함수 등호 쓰고 라지 컨트롤 A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 창을 열 거고요. 중고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 알고 싶대요. 그러면 array는 중고가 다 잡으시면 되고요. K는 몇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이요. VLOOKUP 함수입니다. VLOOKUP 함수는 100%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죠. 등호 쓰고 VLOOKUP. 자, 인수가 4개라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방법만 아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룩업 밸류는 찾는 값입니다. 저는 유효성 검사해 놓은 H14셀에 있는 관리 코드를 찾아서요. 그 관리 코드의 연비가 여기에 출력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죠. 룩업 밸류에다가는 유효성 검사해 놓은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항상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ITQ의 VLOOKUP 함수는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테이블 어레이는요. 관리 코드를 찾아서 연비를 출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문에 관리 코드부터 연비까지를 블럭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찾는 값부터 출력할 값까지를 본문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열의 번호예요. 방금 잡은 테이블에서요. 출력하고 싶은 연비가 몇 번째 열에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연비가 자리 잡고 있네요. 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찾는 이 관리 코드 값이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값과 본문에 있는 값과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거기에 해당하는 연비를 출력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 숫자 값이어서 뭐 1,200원이더라도 1,000원부터 뭐 2,000원까지, 2,000원부터 3,000원까지 범위에 들어간 비슷한 값이어도 출력하겠느냐, 그것을 비교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ITQ 시험에서는 항상 이 유효성 검사하는 부분에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거의 99%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을 입력을 할 거고요. 컴퓨터는 true를 숫자 1로 표시하고 펄스를 숫자 0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겠다. 펄스를 타이핑 하셔도 되고 0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요. 해당하는 관리 코드에 연비가 출력이 되고요. 관리 코드를 바꿔보면 그 값에 해당하는 연비가 나오네요. 자, 조건부 서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을 해서 연비가 16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글꼴을 파랗고 굵게 하래요. 자, 본문에 전부 다 블럭 잡습니다. 행 전체를 바꿔줄 거니까요. 홈에 조건부 서식 가셔서요. 새 규칙, 수식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수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비가 16 이상입니다. 연비의 첫 번째 값만 클릭하시고요. F4번을 2번 누르셔서요. G라는 연비의 열은 고정하되
5부터 12까지는 값이 변하면서 16 이상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G만 고정하고 행은 5는 고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 16. 서식 버튼 누르셔서요. 글자 색은 표준색의 파랑, 굵게 버튼 클릭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꾸며졌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완료가 됐네요. 이제 이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제 이 작업은요, 두 가지 시험 유형이 있죠.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또는 고급 필터와 서식이 나오는데요. 지금 풀고 있는 이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는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한 후에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먼저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부터 해야겠네요. 제1작업 시트에 B의 4셀부터 H의 12셀까지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간단하게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C, 제2작업 시트로 오셔서 B2셀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의 너비가 좁아서 글씨가 잘리기도 하고 주행 기록 같은 경우는 샵으로 보이네요. 자, B부터 H까지 열 머리글을 드래그 하신 후에 H와 I 사이에 선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모든 열이 내용에 맞게끔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자, 목표값 찾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병합부터 그럼 바로 해볼게요. 문제 그대로 따라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B의 11부터 G의 11셀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홈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셀이 병합이 됐죠? 여기에다가 입력하라는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 해주죠. 현대 자동차의 연비 가로 열어서 단위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비 평균이네요. 자, 모두 입력한 후 H11셀에다가 현재 자동차의 연비 평균을 구하랍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내용에 있는 걸 이용을 하라고 했고요. dAverage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바로 H11셀에다가 등호 쓰고 dAvera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풀어보겠습니다. dAverage 더블 클릭하고요.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열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함수 문제 풀 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었죠. 자, dAverage의 데이터베이스 인수는 내용 전체를 잡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자료 전체를 의미한다. 필드는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의 명이죠. 지금은 연비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요. 연비의 필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조건은 현대 자동차의 연비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조건은 현대 거, 제조사가 현대인 거에 연비 평균을 구하겠다. 내용 전체 중에서 연비의 평균을 구할 건데 현대 것만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14.4가 나오네요. 자, 1번 조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테두리 가운데 맞춤 하라고 했습니다. 14.4를 클릭하시고 가운데 맞춤 할 거고요. 앞서서 타이핑 해놨던 곳과 같이 드래그를 하셔서 테두리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냥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값 찾기. 현대자동차의 연비 평균이 15가 되고 싶대요. 우리가 계산했더니 현대자동차의 연비 평균이 14.4인데 이게 15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소나타 뉴 라이즈의 연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목표값을 구해보자 하는 거죠. 14.4가 15가 되고 싶은 거니까요. H11셀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로 갑니다.
수식셀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H11셀이 얼마가 되고 싶다고 했나요? 15가 되고 싶다고 했죠? 찾는 값은 여러분이 직접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값을 바꿀 셀은 H11셀이 15가 되기 위해서 소나타 뉴라이즈의 연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어요. 값을 바꿀 셀은 소나타 뉴라이즈의 연비 G의 3셀이네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은요. 한 번 더 확인 누르시면 현대자동차의 연비 평균이 15가 되려면 소나타 뉴라이즈의 연비는 17.9가 되면 되겠네요. 고급 필터 해볼게요.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주행 기록이 10만 이상인 자료에 모델명, 연료, 중고가, 연비만 추출을 하랍니다. 조건은 B14셀부터 넣으시면 되겠고요. 결과는 B의 18셀부터 나타나면 됩니다. 결과 나올 부분에요. 모델명과 연료, 중고가, 연비만 추출하라고 했으니까 미리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야 됩니다. 모델명과 연료 두 개는 붙어 있으니까 같이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중고가와 연비도 드래그해서 한 번에 블럭을 잡겠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 위치 B의 18셀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 V죠. 자, 조건을 이제 만들게요. B의 14셀부터 만드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조건은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주행 기록이 10만 이상인 겁니다. 관리 코드와 주행 기록이 필요하네요. 관리 코드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주행 기록 클릭하셔서요. 똑같이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조건 범위는 B14셀입니다. B14셀에 클릭해 놓고 컨트롤 V. 자, 관리 코드는 K로 시작한답니다. K로 시작한다는 건 앞에는 K고 뒤에는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K는 먼저 대문자로 관리 코드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대문자니까요. 대문자 K를 써주시고 뒤에는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만능 문자라고 하죠. 별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요. K로 끝나거나 라고 했다면 별 K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끝난다고 했다면 별 K가 됐을 거고요. 만약에 K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값을 구해라 했다면 별 K 별이 되겠습니다. K가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앞에 뒤에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자, 여기에서 거나라고 했어요. 이 조건이 맞거나 뒤에 조건이 맞거나 하나만 맞아도 결과를 추출을 하겠답니다. OR 조건이라는 거죠. OR 조건일 때는 다음 조건을 대각선으로 엇갈리게끔 한 줄에 들어가지 않게끔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행 기록은 10만 이상인 거죠. 크거나 같다 10만. 만약에 이 부분이 시작하면서 라고 했다면 여기 위에다가 C의 15셀에다가 이 조건을 넣어줬을 겁니다. 자, 저는 그 복사 위치에다가 미리 필드명을 붙여 넣었었는데요. 조건을 먼저 쓰셔도 되고 복사 위치를 먼저 작업하셔도 순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 작업을 할 건데요. 우리가 아까 목표값 찾기를 하느라고 밑에 요 11행에다가 임의적으로 내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급 필터 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급 필터를 하실 때는 직접 B의 2셀부터 H의 10셀까지 먼저 블럭을 잡아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B의 2셀부터 H 10셀 우리가 원본에서 복사해온 것들만 블럭을 잡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고급 필터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지금 내용이 있는 부분에 필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미리 B18셀에 복사할 위치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겁니다. 자, 목록 범위는 미리 잡혀 있습니다. 미리 블럭을 잡고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조건 범위에 클릭하셔서 B의 14부터 C의 16셀까지 잡으시고 복사 위치에 클릭하셔서
B의 18셀부터 E의 18셀까지 드래그 해주고 확인하시면 결과가 출력이 됐네요.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는 얘네들인 거죠. 제3작업 풀어볼까요? 정렬 및 부분합이 출제가 됐네요. 부분합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피벗 테이블이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에 B2셀부터 붙여 넣으시오. 자, 아까와 동일하죠. 제1작업에 B4셀부터 H12셀까지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제3작업에 B의 2셀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줍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열 너비를 조정을 할게요. B의 열머리부터 H 열머리까지 드래그 하시고 H와 I 사이를 더블 클릭해주면 알아서 열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자,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정렬부터 항상 하셔야 되죠. 정렬을 어디를 기준으로 하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연료 부분이 하이브리드끼리, 디젤끼리, 가솔린끼리 묶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부분이 정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휘응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중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연료에 정렬하셔야 되니까 연료 필드명을 클릭을 하시고요.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는 오름차순, 뒤집어서 정렬하는 내림차순이 있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순서대로 정렬되었습니다. 자, 바로 부분합 진행할게요. 부분합 하실 때는 내용 안에 커서가 클릭이 되어 있어야 하죠. 데이터의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자, 항상 그룹할 항목은 내가 정렬해 준 필드명이 됩니다. 저는 방금 연료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연료를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제를 볼게요. 제조사의 개수와 중고가의 평균을 구하래요. 제조사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함수는 개수다. 누구의? 제조사의. 자, 여기 스크롤바로 움직이시면 반드시 한 개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행 기록 체크되어 있는 것 빼셔야 되죠. 자,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하셔야 되죠. 확인하시면 연료별로 제조사의 개수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시 한번 부분합 작업하겠습니다.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부분합은 중고가의 평균입니다. 함수는 평균이 되겠고요. 중고가의 평균이다. 아까 계산하셨던 제조사는 빼셔야 되고 중고가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부분합 하실 때는 반드시 체크를 빼셔야 되는 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빼시면 아까 계산했던 제조사의 개수 부분합이 덮어 써지면서 사라지겠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윤곽을 지우라고 했어요. 왼쪽에 보이는 이 선들이 윤곽기호라고 합니다. 자, 윤곽기호 지워보겠습니다. 데이터의 부분합 바로 옆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이 글씨를 클릭하시면 윤곽 지우기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까지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자, 바로 차트 작업 제4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업이죠. 제4작업 차트 해보겠습니다. 100점짜리 문항입니다. 자, 제1작업 시트를 이용을 해서 조건에 따라 작업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건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시면 되고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내용 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할 거고요. 제4작업이라고 이름 바꿔줄 거예요. 자, 우선 요 3개의 조건부터 작업하고 나머지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자, 데이터 범위를 잡으려면 출력 형태를 확인을 하셔야 하죠. 출력 형태의 그 X축 부분을 보시면 쉽게 범위를 잡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소나타 뉴라이즈, 이커녹스, 티볼리 아머, QM3, 더 뉴 카니발, 그랜드스타 렉스에 해당하는 주행 기록과 연비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1작업에 블럭 잡을 건데요. 필드명은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하죠. 자, 모델명부터 소나타 뉴라이즈 잡았습니다. 니로는 차트에 없죠. 그럼 건너뛰어야 하니까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이커녹스부터 티볼리 아머 들어가 있어요. QM3, 더 뉴카니발, 그랜드 스타렉스까지 드래그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클릭하지 마시고. 자,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주행 기록과 연비를 잡으셔야 되는데 연비와 주행 기록이 서로 붙어 있죠. 그럴 때는 해당하는 모델의 내용을 드래그해서 한 번에 잡아줍니다.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모델들의 연비와 주행 기록도 드래그해 줍니다. 다 잡으셨으면 컨트롤 키 떼시고요. 차트 만들러 갈게요. 삽입으로 가시면 차트에 가로 세로 막대형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2차원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동시키셔야 되죠. 차트 이동 버튼이 있네요. 자, 차트 도구에 디자인에 있습니다. 차트 이동 클릭하신 후에 새 시트에 넣기로 했어요. 시트 이름은 제4작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새로운 시트에 차트가 들어가면서 시트 이름이 제4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4작업 시트를 드래그 하셔서 3작업 옆으로, 그래서 시트 순서가 맞게끔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그럼 조건 1, 2, 3번이 한 번에 해결이 된 거고요. 4번 조건 풀이해 볼게요. 차트 디자인 꿈이라고 하네요.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 선택하랍니다. 자, 차트를 만들고 나면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뜨고요. 거기에 디자인에 보시면 빠른 레이아웃이 있네요. 레이아웃 3번이라고 했어요. 빠른 레이아웃 클릭하셔서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스타일이 옆에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 1번입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조건 끝났습니다. 5번 진행할게요. 영역 서식을 꾸밀 건데요. 차트 영역 서식과 그림 영역 서식을 꾸밀 겁니다. 차트 영역 서식은 어디냐? 차트 제목 옆에 이 바깥쪽 영역이 차트 영역인 거고요.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 안쪽 영역이 그림 영역입니다. 먼저 차트 영역 서식부터 바꿀게요. 차트 영역을 한번 클릭을 해 놓으시고 글꼴을 굴림에 11,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이죠. 굴림 엔터키 치겠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저는 바로 타이핑해서 찾았습니다. 전체 차트 영역의 글꼴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글씨 크기는 11포인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채우기 효과는 파랑 박역지의 질감으로 하셔야 됩니다. 차트 도구에 서식에 가셔서요. 도형을 채우겠다. 무엇으로? 질감으로. 어떤 질감으로? 파랑 박역지 질감으로 채우겠다. 그림 영역도 꾸미겠습니다.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우면 되네요. 그림 영역이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죠. 이 부분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요. 바깥쪽에 선택되었다는 윤곽선이 보여야 합니다. 차트 도구의 서식에 도형 채운다. 무슨 색으로? 흰색의 배경 1번으로 채운다. 자,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 채우기 효과는 모두 다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로 작업하였습니다. 제목 넣겠습니다. 차트 제목. 이미 우리가 레이아웃을 3번을 골랐기 때문에 차트 제목이 만들어져 있네요. 차트 제목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글꼴부터 바꾸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굴림 되어 있죠? 굵게 첫 번째 가 클릭하시고 글꼴 크기는 2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채우기색 흰색입니다. 페인트 통에 화살표 누르셔서 흰색 배경 1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테두리는 여기에서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차트 도구에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윤곽선을 자동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페인트 통 흰색 칠했던 거 여기에서 작업하셔도 똑같죠?
제목 넣어줄게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요. 출력 형태에 있는 제목을 참고해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솔린 및 디젤 차량 현황. 자, 차트 제목이 다 작업이 됐네요. 7번이죠. 연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할 겁니다. 자, 계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연비와 주행 기록이 있는데 연비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 연비 계열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파란색 계열이 없죠. 그 이유는 주행 기록과 연비의 값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연비가 작아서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요 연비 계열을 선택을 먼저 해야겠네요.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시면 왼쪽에 현재 선택 영역에 이 차트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목록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비 계열을 선택을 해주시면은요, 숨어있던 연비가 선택이 됐네요. 자, 이 연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차트 종류 바꾸겠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연비는 표식이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기로 했고요. 보조축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행 기록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연비 계열이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고 보조축으로 지정이 돼서 오른쪽에 보조축이 생겼습니다. 계열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다이아몬드 크기 10으로 표시하고 레이블 값 표시하랍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해볼까요? 출력 형태로 가보니까 자, 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에 표식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QM3에 해당하는 요 값에 연비의 값에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해 볼게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을 한번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조절점이 생겼다는 거 선택이 됐다는 얘기겠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뜹니다. 2016부터 이 부분이 좀 바뀌었죠. 자, 표식을 바꾸셔야 되네요. 그러면 채우기 및 선에 가실게요. 채우기 및 선에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을 선택하니까 표식 옵션이 뜹니다. 자, 기본 제공을 선택을 하셔서 종류를 직접 고르셔야 됩니다. 형식은 다이아몬드고요. 크기는 10이었습니다. 들어오는 게 좀 복잡하죠?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채우기 및 선에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에 체크하셔서 원하는 형식과 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레이블 값 표시하겠습니다. 레이블 값은 QM3에만 표시하셔야 되니까요. QM3만 한 번 더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레이블을 추가를 할게요. 그냥 클릭하시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선택이 들어갔는데요. 차트 도구에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이블의 위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표식을 기준으로 해서 17.3이 위쪽에 있으니까요. 데이터 레이블 위쪽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의 계열 표시까지 다 됐고요. 눈금선 파선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눈금선이라고 하면 요 세로 가축 눈금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눈금선을 한번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서식 창이 자동으로 주눈금선 서식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자, 선의 종류, 대시 종류를 네 번째에 있는 파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식 창을 X 표시로 닫아서 안 나오는데요 하시면 눈금선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눈금선 서식 들어가시면 다시 창이 뜨겠죠. 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바꿔야 되겠네요. 출력 형태로 다시 가볼게요. 자, 왼쪽은 0에서 2만 킬로 단위로 자, 좀 확대해 놓고 16만까지 단위가 많네요. 근데 오른쪽은
0에서부터 20까지 5단인데 이 부분이 다르네요. 자, 숫자 있는 부분에다가요. 보조 세로축에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또 축 서식이 뜨죠. 여기에서 축 옵션으로 가시면 다시 한번 축 옵션 선택해 주시면은 단위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 단위가 5가 되겠네요. 5 쓰고 엔터키 치시면 변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축까지 작업이 됐고요. 범례명 변경하고 출력 형태 참조하겠습니다. 범례는요, 대부분 여기 우리가 제1작업에서 Alt 엔터로 줄바꿈 해줬던 부분을 출력 형태 따라서 한 줄로 쓰라는 내용이 항상 나오죠.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범례를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 갑니다. 연비 부분만 수정해 주면 되죠. 연비를 한번 선택을 하고요. 편집에 들어가셔서 계열 이름에다가 똑같이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죠. 자, 범례까지 됐고요. 이제 도형 넣으면 끝나네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랍니다. 자, 요 도형 얘기하는 거죠. 찾으러 가볼게요. 삽입에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 설명선의 두 번째 거입니다. 선택하시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꼬랑지 모양은 노란색 그 동그라미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지시사항은 따로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홈에 가셔서 글꼴을 이 아이도 굴림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전체에 굴림으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굴림의 도형 색깔은 흰색으로 할 거고요. 글자 색은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위 아래의 가운데, 왼쪽, 오른쪽의 가운데 두 개 다 찍어주고 소형 SUV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차트가 마무리가 됐네요. 자, 모든 작업이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